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우리 바로 시험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요 규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우리 23년도에 시험이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튀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골라서 그 다음에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 보신 분들 기억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구성했다는 걸 여러분들 양해를 좀 드리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제어공학하고요 회로이론 20문항입니다. 상가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사인 t,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할 때 올바른 걸 구하라.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인 t, 코사인 t를 우리 바로 라플라스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요거죠. 사인 2t라는 식을 우리는 살짝 바꾸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인 t에다가요 우리 코사인 t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2를 넘기면 뭐가 되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라플라스를 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앞에 거 부분을 우리는 쉬운 부분을 라플라스를 해서 넘어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플라스면 기억하고 계신 게 있죠? 2분의 1에다가 사인의 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메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 뭐가 있나요? 요 2가 오메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오메가 2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거는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이 나오고 오메가 대신에 2를 쓰고요. S의 제곱 2의 제곱이 되면 이거 없어지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S의 제곱 2의 제곱분의 1. 그렇죠. 그런 답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답 2번.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답을 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 문제들이 각각 틀려서 여러 유형의 시험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골라서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나는 이거 안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거든요. 그렇부터 이 시험 문제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100%를 다 못하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 거의 다 틀립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올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번 갑니다. 다음 블록 선대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전달함수는 여러분들 기억하신 게 이런 게 있죠. 1 마이너스예요. 우리 폐회로 그죠? 여기는 전방향 이동 이런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놓고 간다면요. 자, 폐로라는 것은 여기 폐로죠. 이 화살표 이렇게 따라가서요. 이렇게 되는 이게 폐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곱한 거예요. G1, G2, G4. 그러면 형태가 G1에다가 형태가 뭐죠? G2에다가 뭐가 되나? G4. 그리고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여기 뭐 있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폐로가 있네요. 이 형태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폐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뭐가 되죠? 1이 되니까 2개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G2에다가요. G3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또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보호가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위에는 전방향을 간다. 전방향은 뭐냐면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요? G1, G2, G3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리에 있는 이득이니까 G1에다가 G2에다 뭐죠? 우리요? G3가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 정리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가로에 마이너스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뭐로 가고요? 플러스로 이렇게 간 답을 찾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받아보신 거에서요. 우리 답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풀어놓으면 G1, G2, G3요. G1, G2, G4.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답을 찾는다고 하면 답은 여러분들 몇 번이 답이냐? 우리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체크하셔서요. 여러분들 거를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우리 2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는 제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어기. 그러면 이 형태가 GS는 이렇게 됐네요. 2S분의 위에 S의 제곱 플러스 3S에다가 플러스 뭐죠? 5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각각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각각.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2S분의 뭐가 되죠? SA 저거 2S분의 3S 그 다음에 2S분의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요. 2분의 1S고요. 여기는 약분 S 없어지면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약분 없으면 요거는 뭐가 되나요? 2분의 5 해놓고 S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거 돼요. 여기 나오는 이제 제어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우리 뭘 따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3이 되겠네요. 상수값을 끄집어내 요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2분의 3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뭐가 할 거냐? 요거 1 나왔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가 있고 보니까 3에 뭐가 되는 거죠? S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형태를 보면 우리 뭐를 만들어 가야 돼요? 2분의 1을 만들려면 얘는 뭐죠? 3분의 1의 S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여기는 요 곱해서요. 곱해서 2분의 5가 되려면 여기 뭐가 돼야 되나요? 3분의 뭐가 되죠? 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안에 들어가서 곱하면요. 2분의 이렇게요. 2분의 3. 요거 곱하면 2분의 1S. 요거 곱하면 3 없어지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가 우리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여기가 TDS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형태를 보면 이제 요걸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이 형태에서 우리 뭘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T의 I의 S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3분의 5를 어떻게 오실 거냐는 얘기죠. 요걸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형태가 요거요. 위에는 반드시 1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5, 그러니까 위에가 5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다시 한번 고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1에 쓰고요. 여기는 밑에가 위에가 1이 되니까 밑에가 뭐죠? 5분의 3의 S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러한 내용까지는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따지면 요거 비례감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 미분 시간, 적분 시간. 그러니까 비례, 미분, 적분, 제어다. 여기서 요 숫자를 찾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을 찾아서요. 답은 우리 몇 번이 답이 된다? 4번이 답이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갑니다. 전달함수가 주어진데요. 이 형태에서 우리 제동비를 찾아서 이 부분이 어떠한 제동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뭐 해보자? 확인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1을 주어져 놓고요. 3의 S의 제곱 플러스 4의 S에다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SA 제곱에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3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보면 자, 분모를 3으로 나누고요. 위도 뭐죠? 3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3분의 1이고요. 요거 들어가면 S의 제곱 3분의 4의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오메가 n의 제곱에다가 S의 제곱 제동비에다가 오메가 n의 S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이라는 여러분들 2차 지연 요소에서 우리 형태죠. 결국 위하고 아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메가 n의 제곱이 뭐죠?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 근데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걸 찾으러 가야 돼요. 제동비.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n 고유 각주파수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오메가 n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n을 구하는 거니까 오메가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만 우리 마이너스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위의 형태를 보면 S를 뺀 나머지가 뭐죠? 3분의 4잖아요. 그럼 여기도 S를 뺀 나머지를 보면 뭐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3분의 4. 여기는 제동비에다가 오메가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 n을 구해놨네요. 얼마라고요? 루트 3분의 1로 갔습니다.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형태를 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루트 3분의 1. 자, 우리 뭘 구한다고요? 이거 구한다고. 그럼 나머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형태를 본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답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형태를 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요거는 이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자, 이 식에서 우리 제동비를 따지면 요거 계산을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 3분의 2에다가 우리 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나눗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3분의 4가 있는 것이고요. 밑에는 루트 3분의 2가 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요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 넘어간 거니까. 그럼 역수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빨리 하면 되죠. 3분의 4에다가 역수돼서 올라가니까 2분의 뭐죠? 루트 3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답은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를 좀 본다고 하면 답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루트 3분의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형태를 보면 요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시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계산기 딱 dur려서요. 요거 1.7이잖아요. 그럼 3.4네요. 그럼 밑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뭐가 되죠? 1을 넘어갑니다. 거의 계산한 값이 1.15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클 때는 우리 뭐라 한다? 우리는 과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거로 정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5번. 단위 피드백 나와 있네요. 단위 피드백 지역에서 우리 게르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 피드백에서.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 계단 입력에 대한 뭘 거죠? 정상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1 플러스요. KP분의 1이에요. 우리 뭐만 찾으면 되죠? 근데요? KP만 구하면 되겠네요. KP라는 값은 이 형태를 보면 S가 뭐로 갔을 때요? 0으로 갔을 때 우리 뭐로 가죠? GS를 따집니다. 그 GS 값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GS 값을 계산을 형태를 다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S 플러스 1에다가 S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신 뭘 집어넣었다고요? S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값은 00 들어가니까 뭐죠?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나온 값을 어디다 집어넣자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뭐가 되죠? 3분의 2가 됐듯 싶습니다. 3분의 2요. 그렇게 확인하셔서 답은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형태의 답은 몇 번이죠? 그래요? 2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 한번 잘 좀 정리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 오차 나와 있는 부분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5번이었습니다. 5번이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뭐가 될까요? 6번 나와 있는데 위상각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위상각 크기하고 위상각. 그러면 크기를 구하라면요. 요거의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크기를 구하면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오메가 t의 뭐가 되는 거죠?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답이 있을까요? 그럼 답은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일단요. 그럼 이제 각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답은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다. 이번에는 이제 뭘 구하라고 하죠? 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각을 구하면 우리 크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각을 구하러 가면 우리 이 각은 우리 구할 때 아크탄젠트 우리 뭘 구하죠?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뭐를 구하나요? 어려? 허수를 구하러 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뭐죠? 1이고 허수가 요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크탄젠트에 그죠? 뭐가 되죠?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럼 위에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몇 도란 얘기죠? 0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형식 형태의 각도에서 나눗셈 됐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빼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결국 0은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아크탄젠트 뭡니까? 오메가 t 이런 답이 있겠네요. 그러면 답을 탄다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아니라 우리 몇 번으로 간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요거 다시.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7번 갑니다. 7번요. 자, 우리 7번에 대한 문제를 찾으러 가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게 한 조건을 찾아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전부 다 0보다 커야 되니까요. 플러스가 돼서는 K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다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 형태는 S의 4승, S의 3승
2승, 1승, 0승 해놓고 우리 뭐죠? 루스표를 세워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징검다리로 가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보면 2,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맨 끝머리 K로 가 있고요. 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자, 요거 몇 분해요? 여러분들 10분해. 요거 분해요.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11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를 뺍니다. 10이죠. 그 답은 10이 되겠네. 여기 0이니까 0 바로 위에 K가 있으니까 여기 뭐죠? K가 오는 것이고요. 자, 또 다시 해볼까요? 바로 위에가 뭐가 있는 거죠? 10이 있죠. 10. 이렇게 곱하네요. 얼마입니까? 50.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K를 뺍니다. 여기는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0 바로 위에 K가 있으니까 여기 값이 뭐가 나오죠? K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뭐죠? 플러스가 되려면 0보다 커야 되고 플러스가 되려면 0보다 커야 됩니다. 부호 변환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되니까 안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찾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10분의 50 마이너스 10K 요거 이렇게 곱하면 필요 없는 거고요. 50 마이너스 10K는 뭐죠? 0. 요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K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5보다 작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우리 몇 번이었다고요? 2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차점 찾습니다. 교차점. 자, 우리 교차점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제 공식 하나 기억을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우리 극점하고 0점의 개수를 가지고 또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우리 교차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잖아요. P-Z에다가 시그마 P에다가 시그마 Z 이렇게 구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여기는 0과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건 개수입니다. 이건 개수예요. 그러니까 극점이 하나, 둘, 셋, 제곱이니까요. 넷, 다섯이요. 5 마이너스. 0점의 개수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죠. 1을 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0 플러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위에는 뭐죠? 마이너스 3. 이거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듯 싶습니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있나요? 답 4번이. 그렇죠?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신다면 거기 나오는 8번 같은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워서 공식만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여기는 8번 정도 문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9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우리 뭘 구하라고요? 특성방정식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특성방정식을 구하시오. 특성방정식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신 특성방정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S0, 0, S. 빼기 A 값이 어디 있나요? 요게 말은 없지만 요게 A입니다. 그렇죠? 요거 빼는 거네요. 0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5 계산하는 겁니다. 자기 짝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S에서 0을 빼니까 S.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짝이네요. 0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요게 짝입니다. S에다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S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한다면 얘는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S에다가 S 플러스 5를 곱한 거에다가 이번엔 뭐죠? 이렇게 곱한 거를 뺍니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빼는 걸 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요 곱한 값이 우리 결국 뭐죠? 0으로 가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S의 제곱 플러스 5S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죠?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구하러 가야 되니까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되죠? S 플러스 2에다가 S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S 값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 그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 찾으시면 뭐 무난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번 갑니다. 자, 등가인 논리식, 요 이제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우리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A 바 플러스 요거를 하나의 바를 취하면 드모르간 정리니까 여기 뭐죠? B에다가 도트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각각되어 있는 우리 뭐죠? 요 바입니다. 바를 또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로 요 값을 이렇게 만들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각각되어 있는 요게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이번에 뭐죠? 도트가 됩니다. 그렇죠? 도트일 때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도트로 바뀐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A에다가 B 플러스 C를 집어넣으시면 이런 답이 있어 보입니다. 있나요? 답이요? B 플러스 C. 예,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얘를 먼저 계산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칙 연산, 논리든 아니면 산술 연산이든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먼저 계산하게끔 돼 있죠. 특별한 말이 없어도 가로가 없기 때문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부터 계산해야 돼? 얘부터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로가 없잖아요. 가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 있는 걸 먼저 한다고요? 가로가 없더라도 우리는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1번 갑니다. 자, IT에 대한 전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주어져 놓고요. 위상이 30도 앞선다. 전압파 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전압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순시 값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이 뭐라고 했죠? 최대치가 왔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이 오는 것이고요. 사인 오메가 T.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전류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위상이 30도만큼 앞선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류의 위상에다가 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 여기에다가 뭐라는 거냐면 우리 앞선다 할 때는 플러스를 합니다. 몇 도요? 30도.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 정리한다 그러면 100 쓰시고요. 사인의 오메가 T에다가 더하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런 답이 있으면 정답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답은 100에다가 요거 됐죠. 요게 30도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여기다 루트 1을 또 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이 문제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번입니다. 자, 3상 델타부에서 각 선전류를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 했을 때 영상분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여는 요거기 때문에 델타 접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접지가 안 돼 있어. 중성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델타를 비접지회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비접지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중성점으로 흐르는 영상분의 전류는 우리 뭐였다? 없습니다. 여기 존재 비접지회로서는 영상 전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우리는 0이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거기는 12번이죠. 정리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확인하시면서요. 여러분들 거로 좀 잘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로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12번이었습니다. 12번이요. 13번 갑니다. 13번. 다음 그림에서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25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갑니다. 첫째 뭐였나요? 1번 10V를 이용해서. 그렇죠? 1번. 자, 우리 10V를 기준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전류는 우리 뭐라고 놓고요? 개방해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5고요. 이거 20. 이거 몇 볼트가 되는 거죠? 10V. 그죠? 여기 5옴, 20.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요걸 기준해서 봅니다. 3A. 그죠? 3A를 우리 기준을 해서 답을 풀게 된다. 그러면 일단 뭐를 그려놓고요? 이렇게 놓고 3A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리기.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우리 뭐죠? 이번엔 단락을 시켜놓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요 5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된 거죠?
20이네요. 20옴이 돼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전류를 두 번째 전류라고 하자. 이렇게. 그렇죠. 자, 밑에 I'을 구한다고 하면 저항분의 전압이니까요. 5 더하기 20분의 뭐 해서요, 우리요? 10 하면 25분의 뭐가 될 거고요? 10이 될 것이고. 좀 쉬운 문제 나왔죠, 이거는. 자, 이때 I2'을 구한다고 하면 자, 요거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전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5 더하기 20분의 여기에 흐른 전류에서 맞은편 저항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흘러들어온 전류 3이 되니까 이거는 25분의 뭐가 되나요? 15A가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전류 방향이 보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전류가 I거든요. 그러니까 I는 각각의 전류가 방향이 반대면 우리는 빼줘야 되는 거고 같으니까 우리는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25에다가 25분의 10에다가 25분의 15를 더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5분의 10 플러스 25분의 15. 그러니까 답은 몇 암페의 전류가 흐른다고요? 우리는 1암페의 전류가 흐른다. 두 개 더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답을 찾으셨으면 거기 나온 13번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가볼까요? 14번 갑니다. 자, 이제 어떤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였죠? 지금요? 수식을 나와 있는 이 수식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시오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형태를 좀 보시면서요. 답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 일반적인 전력 구하랬다. 와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와트는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요? P.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식이 우리 I 제곱 R입니다. 그렇죠? 우리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I 제곱에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피상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I 제곱에 우리 뭐죠? Z로 써 표시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없으니까 Z분의 뭐라고 하는 거죠? V의 제곱에 뭐가 됩니까? R 이렇게 됩니다. R과 X가 돼 있는 거니까요. 리액턴스예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V에다가 요 Z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R 제곱에다가 X의 제곱에 뭐죠? 우리요?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가 뭐죠? 없어지죠. 그래서 계산해 붙이면 밑에는 R 제곱에 X의 제곱이 되고요. 위에 나와 있는 V의 제곱에다 뭐가 됐죠? 우리요? R. 이게 답입니다. 있나 한번 볼까요? 답이 여기 답이네요. 3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인하시면서요. 몇 가지 좀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뭐 복잡하게 그림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자, 거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요. 주어진 형태 읽어보면 이렇게 주어 있는 걸까요? 각상의 8ohm의 저항과 이거죠. 8ohm의 저항하고요. 우리 여기 넣었어요. XL입니다. 6ohm의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뭐예요? 선간전압. 선간전압이라는 건 선과 선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이 전압. 이 전압은 뭐죠? 우리는 상전압입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전압이고요? 선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전압하고 선전압의 차이. 자, 우리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만약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 반대로 봅시다. 우리 선전류.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류는 뭐죠? 우리는 상전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우리 선전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상전류하고 똑같고 상전류는 VP를 뭐로 나눈 거죠? 우리요? 임피던스.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두 개가. 그죠? 이거 임피던스로 나누죠. 그리고 우리 VP는 우리 선전압을 뭐로 나눠서요? 루트 3으로 루트 3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우리 루트 3분의 VL이잖아요. 여기 선전압. 여기 선전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 루트 3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것이고 100 루트 3. 임피던스 Z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 Z는 R 플러스 J의 X잖아요. 그러니까 8 플러스 J의 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크기를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니까 크기를. 그러니까 크기를 구했다는 얘기는 8의 제곱 플러스 뭐죠? 우리요? 6의 제곱을 했다.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10이죠.
10분의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뭐죠? 100. 그러니까 결국 10A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10A 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면 느긋하게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복잡한 문제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걸 한번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6번 갑니다. 요거 이제 우리 비정연파에서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 뭘 구한다고요? 평균 전력, 그리고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구하러 간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짝을 찾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2오메가, 여기죠? 오메가 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오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짝이 없으면 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오메가 이렇게 짝이 있네요. 그러니까 짝끼리 곱해져서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형태 이렇게 해놓고요. 시그마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걸 다시 쓰면 V의 I의 코사인의 세타. 그죠? 플러스 또 하나 있습니다. V의 I의 코사인의 세타. 이 세타는 위상차입니다. 요거는 위상차예요. 요거의 세타는 위상차. 전압과 전류에 뭐로 간다 우리요? 위상차. 이렇게. 그죠? 그러면 V 대신 여기서는 100이죠. 100은 최대값이니까 이걸 뭐로 나눠서요? 루트 2로 나눠서 시력값으로 만들어서 계산한다. 뭐 곱한다고요? 20하고 곱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루트 2로 나누게 돼. 자, 두 번째 항목.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50이 있고 10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50도 뭐로 나눠서요? 루트 2. 밑에 10이 있네요. 그죠? 10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눈다. 자, 그러면 크기는 구했는데 요건 이제 위상차하고 알아가야 되죠.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위상차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위상차는 우리 몇 도로 가자고요? 60도. 여기 마이너스 30도하고 플러스 45도네요. 그러면 이때 위상차는 45에서 빼기 뭘 빼자고요? 요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75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계산을 좀 하신다면 뭐가 나오냐면요. 565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답은 몇 번? 우리는 1번 답을 체크하셔서 거기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 하나 잘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위상차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6번이었고요. 자, 17번 갑니다. 자, 17번이요. 이 번호가 잘못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건 없어야 되는 이제 졸면서 쳤습니다. 졸면서. 자, 17번입니다. 그림의 T형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 A, B, C, D로서 틀린 것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줬네요. 여기서 A, B, C, D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쉽게 구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C를 먼저 구하라고 하면요. C는 요거 있죠? 요거의 역수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A를 구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행렬로 구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Z3분의 뭐가 되죠? Z1.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요. D를 구하라고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되겠죠? D를 구하라고 한다. 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요번에는 요거분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요. 답 찾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B 구하라고 하는 것만 복잡합니다. B. 자, B는요. 위에 나오는 요거 있죠? Z1과 Z2가 있죠. 한 번은 뭐 하고요? 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로 나눠서 더하면 요게 답입니다. 요게 전체 뭐죠? 우리요?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답을 찾으신다고 하면 우리 틀린 걸 찾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신다 그러면 A값 나와 있죠? A값 뭡니까? 3분의 1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D 볼까요? D. 이것도 맞네요? 그렇죠? C가 틀려 있을 때 싶습니다. C. Z3분의 1인데 여기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잖아요. C가 틀려 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우리 몇 번입니까? 3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18번 갑니다. 18번이요. (18번) 문제는 어떤 선형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 B, D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요? C 구하라고요. 자, 우리
대칭인 어떤 4단자 선형 회로망이 있으면 A하고 D 값이 같아요. 여기 대칭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대칭이 아닐 때는 우리는 또 이렇게 합니다. AD 마이너스 BC를 하면 뭐가 되죠? 우리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는 거죠? C값 구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C값. 이렇게. 그죠? C값.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요. AD. 요거 1은 1로 넘으면 1. 그리고 뭐가 되죠? B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C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C 값을 여기서 구하라고 할까요? C는 요거 살짝 넘어가니까 뭐 분해요? B분의 AD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B 값. B는 뭐가 되죠? J2가 되고. A 얼마입니까? 8.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왔네요. D가 1.625에다가 플러스 J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J라고 주어져 있나? 거기 주어진 형태를 보시면요. 자, 우리 D 값이 1.625 플러스 J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형태는 뭐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조금 복잡하게 나온 듯한데, 그러면 요거 1.625에다가 8을 곱하면 여기 형태가 뭐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1.625에다 8을 곱하면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13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j1 곱하니까 j2에 뭐죠? 8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계산 한번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j2에다가 요 빼기니까요. 12에다가 플러스 j2에 뭐죠?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형태 이렇게 답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지를 보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계산이 여러분들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형태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하신다고 하면 답 요거 각각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j2분의 12 여기 j2분의 j 의 8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우리요? 4가 됩니다. 그죠? 일단 4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답은 4가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죠? 3번밖에 없네 답이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요거 있죠? 이 형태를 놓고 다시 계산하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면 j2분의 6 그죠? 플러스 4. 요 jj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요. 4 마이너스 뭐죠? j2 이런 답이 있을 듯 싶습니다. 다음 몇 번이죠? 3번. 꼭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줘도 될 듯 싶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분포정수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틀린 거를 찾아보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정리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찾으러 갔을 때 우리 형태를 뭘 찾아가야 된다고요? 아닌 거, 틀린 거 찾으라. 자, 무해형설 회로를 한다. 무해형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죠. 우리 이렇게 곱한 값이 뭐가 나오면 LG는 RC가 나오면 그 조건은 뭐죠? 무해형 조건이야. 그리고 R과 G가 0이 되면 뭐죠? 무손실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 위상속도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답을 때문에 3번이 틀려 있네요. 무손실과 무해형설에서 감쇄정수는 루트 R 틀렸습니다. 자, 우리 무외형일 때는요. 여기 나오는 감마는 루트 RG에다가 플러스 J 오메가의 루트 LC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손실일 때 이걸 구하면 여기 뭐죠? 여기 0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0 플러스 J의 오메가의 루트 L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알파. 뒤에 나온 이 값들을 우리 뭐죠? 베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여기 감쇄정수라고 이러는데 RG인데 여기는 RG가 아니잖아요. 루트 RG가.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일 때만 무해형 회로에서 감쇄정수는 루트 RG였지만 무손실일 때는 우리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답이 틀려 있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리는 것은요. 우리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자, 코일의 권수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뭘 구하는 문제였냐면 회로의 시정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나. L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수는요. R분의 L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L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을 찾으러 가야 돼요. L을 어디서 찾냐면 L은 I분의 N파이라는 식으로서 요건 사실 이제 작용학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전류가 10이 주어져 있고요. N 권수가 뭐라고 했죠? 1000. 여기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자석 얼마로 했나? 이렇게 주어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온 요걸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L 값을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뭘 집어넣은 거고요? 3을 집어넣은 거고 R 어디 있나요? 10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0.3초.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20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시험을 보신 분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비슷한 문제 유형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보다 나는 이 문제가 안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험 아마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문제 시험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재구성을 했다. 그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첫 시험이 대충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걸 또 파악하는 그런 중간에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23년도에 맨 처음에 시행이 됐던 우리 1회 시험에서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십시오. 에듀윌